손님, 여기는 고가 수입차 전문 매장입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강남 한복판 수입차 전시장 로비.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수억 원짜리 차들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금 그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낡은 등산복에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얼굴, 구겨진 운동화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이었다. 김 회장은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소심한 표정을 지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은 철저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아, 저기, 제가 차를 좀 보고 싶은데요.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게 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관심 없다는 듯이. 서준은 김 회장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어떤 차를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고가 수입차 전문점이라서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말끝을 흐리는 서준의 태도에서 시간 낭비 말고 나가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겼다. 김 회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 첫 번째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군. 하지만 겉으로는 더욱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비싼 차 말고요. 그냥 제일 싼 차라도 좋으니까.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까 해서요. 서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매장 구석으로 김 회장을 안내했다. 매장 안은 화려했다. 최첨단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조명,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초라한 등산복 차림의 김 회장이 서 있었다. 이 차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서준은 대충 가격을 읊더니 팔짱을 끼고 딴청을 피웠다. 설명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김 회장은 일부러 어린아이처럼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차는 에어컨이 잘 나오나요? 겨울에 히터는요? 트렁크에 김치통도 들어갈까요? 기름은 많이 먹지 않나요? 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게 역력했다. 손님, 저희는 이런 시시콜콜한 질문에 일일이 답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중요한 손님들도 계시고요. 중요한 손님들. 그 말이 김 회장의 귀에 꽂혔다. 중요하지 않은 손님은 나가라는 뜻이었다. 혹시 정말로 구매 의사가 확실하시면 그때 다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바쁘거든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태도와 무시하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매장을 나왔다. 회전문을 빠져나오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준 씨, 당신은 방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차에 탔다. 운전석에는 비서 박 실장이 앉아 있었다. 회장님, 다 보셨습니까? 네, 충분히 봤습니다. 김 회장은 낡은 등산복에 먼지를 털어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박 실장, 며칠 뒤에 다시 그 매장에 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룸미러로 김 회장을 봤다. 그런데 회장님, 따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혜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딸을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사위라면 적어도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책임감과 진실된 마음을 가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준 씨를 은밀하게 시험해 본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능력을 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인간적인 면모와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답을 얻었습니다. 사흘 후 김 회장은 명동의 최고급 양복점에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직접 제작한 맞춤 정장.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다. 회장님, 이번 정장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밀라노 최고급 원단으로요. 양복 장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김 회장은 거울을 봤다. 완벽한 핏의 정장이 그의 체격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다.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수염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손목시계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회장님. 박 실장이 벨벳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들어 있었다. 가격은 3억 원. 한정판이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차는 준비됐습니까? 네,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완벽하군요. 김 회장은 거울 속에 자신을 다시 봤다. 사흘 전의 초라한 등산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준 씨, 이제 당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사흘 후 같은 수입차 매장. 오후 3시. 매장은 한산했다. 몇몇 직원들이 심심하게 차를 닦고 있었다. 그때 매장 입구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멈춰섰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운전석에서 제복을 입은 기사가 내렸다. 그리고 뒷문을 공손하게 열었다. 김 회장이 내렸다. 완벽한 이탈리아 정장. 번쩍이는 명품 시계. 여유로운 미소. 그의 등장만으로 매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매장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배인의 얼굴에는 최고급 고객을 맞이하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혹시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저희가 더 극진히 준비했을 텐데요. 김 회장은 빙긋 웃으며 여유롭게 말했다. 아, 제가 오늘 차를 한 대 사러 왔습니다. 최고급 모델로요. 그리고 제 운전기사도 한 대 필요하다고 해서 총 2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 그러십니까? 바로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IP룸은 외부와 차단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가죽 소파,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최고급 모델들만 전시된 특별한 공간. 지배인이 직원들을 불렀다. 서준 대리, 이리 와봐. 서준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다가 VIP룸 쪽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저 사람은. VIP룸으로 들어서는 김 회장의 모습. 고급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걸어오는 그 모습. 아니, 저분은 분명 며칠 전 그 허름한 손님인데. 어째서? 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서준 대리 뭐하나? 빨리 와서 모셔. 지배인의 목소리에 서준은 황급히 VIP룸으로 달려갔다. 김 회장은 서준을 발견하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준 대리, 이분은 김 회장님이시다. 특별히 잘 모셔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서준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귀한 분이 저희 매장에.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태도는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다. 공손함을 넘어 비굴하기까지 했다.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서준의 말에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아닙니다. 그게. 서 대리 앉으세요. 김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김 회장은 천천히 최고급 모델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서준에게 물었다. 이 차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서준은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차의 성능부터 디자인, 안전 옵션, 편의 기능까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차는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5년간 개발한 걸작입니다. 엔진 출력은 600마력에 달하고 0에서 100까지 가속하는데 단 3.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표정은 비굴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가죽 시트는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꿰맨 겁니다. 가격은 1억 3천만 원 정도 하시겠습니다만 회장님 같은 분께는. 김 회장은 서준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다.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태도는 여전하군. 아니,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고 봐야겠어. 이런 이중적인 인물에게 내 귀한 딸을 맡길 수는 없어. 설명을 마친 서준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김 회장을 봤다. 회장님 어떠십니까? 이 모델이 마음에 드십니까?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 대리. 네, 회장님. 혹시 얼마 전에 제가 이 매장에 왔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게 무슨... 그때 제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와서 제일 싼 차를 구경했었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때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사흘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허름한 등산복을 입고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지던 그 남자. 자신이 퉁명스럽게 대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 그게 이분이었다고? 회장님. 그게... 서준은 말을 더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불찰이 많았습니다. 김 회장은 서준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었다.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군요.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서준도 황급히 일어났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당신 같은 사람. 김 회장이 서준을 똑바로 봤다. 제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 사위라뇨? 서준이 당황해서 물었다. 네, 당신이 만나고 있는 지혜. 제 딸입니다. 천둥 같은 말이었다. 서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혜 씨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날 시험했다고? 그리고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파는 차를 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 회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이런 차를 타고 싶지도 않고요. 당신의 태도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딸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VIP룸 문이 열렸다. 밖에는 지배인과 다른 직원들이 서 있었다. 지배인. 김 회장이 불렀다. 네, 회장님. 이곳에 다른 유능한 영업사원은 없습니까? 저분 말고 말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 직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서 대리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 보이면 극진히 모시고 없어 보이면 쫓아내는 사람이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흘 전 제가 허름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서 대리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시콜콜한 질문한다고 짜증내고 바쁘다며 쫓아냈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봤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고급차를 타고 오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극진히 모시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명하더군요. 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인지 창피함인지 알 수 없었다. 서 대리. 지배인이 소리쳤다. 이게 사실입니까?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다. 김 회장이 서준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혜와의 만남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서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당신은 제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지혜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김 회장이 잠시 멈췄다. 그때는 저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김 회장은 매장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서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에 들렸다. 어머, 서준 대리가 그랬대? 나도 봤어. 사흘 전에 허름한 옷 입은 할아버지 쫓아내는 거. 완전 이중적이네. 돈 있어 보이면 극진히 모시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그게 회장님이었다니. 완전 망했네. 지배인이 차갑게 말했다. 서 대리, 내 사무실로 와요. 당장. 그날 저녁 김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김 회장과 딸 지혜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빠, 서준 오빠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는 걸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혜야. 네, 아빠? 아빠가 오늘 서준 씨를 만났단다. 지혜의 눈이 커졌다. 네? 아빠가 서준 오빠를? 언제요? 오늘 낮에. 서준 씨가 일하는 매장에 갔었어. 김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아빠가 서준 씨를 시험해 봤단다. 시험이요? 응. 사흘 전에도 한 번 갔었어. 하지만 그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갔지. 김 회장이 사흘 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변장했는지, 서준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는지. 지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럴 리 없어요, 아빠. 서준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야. 아빠가 잘못 보신 거예요. 서준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이걸 봐라. 화면을 켰다. 거기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사흘 전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허름한 옷을 입은 김 회장이 매장에 들어서는 모습. 서준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모습. 짜증내며 대충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쫓아내는 모습. 손님, 저희는 이런 시시콜콜한 질문에 일일이 답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 속 서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오늘 영상이야. 김 회장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김 회장을 극진히 모시는 서준의 모습.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설명하는 모습. 회장님, 이 차는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다. 영상이 끝났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럴 수가. 서준 오빠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지혜야.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하지만 서준 씨 같은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어. 아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지위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봐. 행복할 수 있겠니?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아빠가 너무 잔인하게 시험한 것 같니? 아니에요. 아빠가 옳았어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준 오빠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서준은 지배인 사무실에 불려갔다. 서대리 앉게. 배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제 일에 대해 할 말 있나?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죄송하다고? 자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나? 지배인이 책상을 탁 쳤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한 분이야. 그분이 우리 매장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자네가 쫓아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지배인이 서류를 던졌다. 김 회장님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네. 그리고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 자네를 당장 해고하라고. 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해고요. 지배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자네는 이미 기회를 날렸어.
아니, 스스로 버렸지. 지배인이 차갑게 말했다. 김 회장님뿐만 아니야.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는지 다 조사했어.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지난달에도 있었지. 평범한 옷 입은 젊은 부부가 왔을 때 자네가 대충 대하고 쫓아냈잖아.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IT 스타트업 창업자로 자산이 수백억이었어. 결국 그들은 경쟁사에서 차를 샀고 지배인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 전달에도 있었어. 작업복 입은 아저씨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알고 보니 건설회사 사장이었어. 역시 경쟁사로 갔고.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지배인이 냉소했다. 자네는 영업사원이야. 고객을 고객으로 대해야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떡해.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게. 지배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배인이 차갑게 덧붙였다. 김 회장님이 우리 업계에 자네 이야기를 퍼뜨렸어. 아마 다른 수입차 매장에서도 자네를 안 받아줄걸? 서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지혜는 서준을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지혜야. 서준이 먼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 어제 영상 다 봤어요. 아빠가 허름한 옷 입고 갔을 때 오빠가 어떻게 대했는지. 지혜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지혜가 서준의 말을 끊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지혜야, 제발. 오빠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어 보이면 극진히 대하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는 사람이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제가 재벌딸이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의 딸이었다면 오빠는 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지혜야. 나는 정말 너를. 오빠. 지혜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지혜야. 안 돼. 서준이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뿌리쳤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나도 너를 사랑해. 아니에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있는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섰다. 안녕히 계세요, 오빠. 아니, 서준 씨. 지혜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준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사랑도 미래도. 6개월이 흘렀다. 지혜는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위로와 시간이 그녀를 치유했다. 지혜야.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이 딸을 불렀다. 응, 아빠? 아빠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빠 또 시작이야? 나 소개팅 싫다고 했잖아. 소개팅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지. 김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 친구 참 괜찮은 아이더라. 평범한 가정 출신이지만 성실하고 착해.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더군. 아빠, 한 번만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안 봐도 돼.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 김 회장의 회사에서 직원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다. 지혜도 참석했다. 행사장은 화려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때 누군가 지혜 앞에 멈춰섰다. 실례합니다. 음료수 떨어뜨리셨네요. 젊은 남자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평범했다. 아, 감사합니다. 지혜가 휴지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혹시 김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사진에서 봤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요? 저는 기획팀에 새로 입사한 민호입니다. 이번에 회장님께서 직접 뽑아주셨어요.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 그러시구나.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일상 이야기. 지혜는 민호와 이야기하면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서준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민호는 화려하지 않았다. 거창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되게 대화했다.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함께 웃었다. 저기 혹시...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친구로서요. 지혜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지혜와 민호는 자주 만났다.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다. 민호는 서준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지혜가 재벌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평범한 식당을 선호했고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썼다. 지혜 씨.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던 중 민호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부모님도 평범하시고요. 그게 왜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제가 가진 모든 진심으로 지혜 씨를 사랑하겠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지혜 씨라는 사람 자체를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민호 씨. 그 말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한강의 야경이 그들을 비췄다. 1년 후 지혜와 민호의 결혼식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김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쁨과 감동 때문이었다. 1년 전 저는 제 딸을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객들이 경청했다. 그 시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김 회장이 민호를 봤다. 민호 군은 처음부터 제 딸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녀가 재벌 딸이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상관없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김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지혜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감사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했다. 나, 민호는 지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나, 지혜는 민호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두 사람이 키스했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김 회장은 혼자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장인어른. 오민호군. 왜 여기 나와 있나? 들어가서 손님들과 인사해야지. 잠시 장인어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민호가 김 회장 옆에 섰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뭐가? 지혜를 제게 주셔서요. 그리고 제가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셔서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다. 증명은 이제부터야, 민호군. 결혼은 시작일 뿐이지. 알고 있습니다. 평생 증명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을 바라봤다. 저기 장인어른. 응? 혹시 저도 시험 받았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회장이 빙긋 웃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장인어른께서 저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예리하군. 김 회장이 인정했다. 맞아.
나도 자네를 시험했지. 여러 번. 어떤 시험이었나요? 기억나나? 우리가 처음 식사했을 때 내가 일부러 값싼 식당을 골랐지. 아, 맞아요. 자네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 오히려 이런 곳이 더 정겨워요라고 했지. 김 회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명품 매장에 갔을 때도 기억나나? 나는 자네에게 비싼 옷을 선물하려 했어. 네, 거절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아직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 있을 때 사겠습니다. 라고 했지. 김 회장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나는 확신했어. 자네가 내 딸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니야. 감사한 건 나야.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악수했다. 굳건한 악수였다.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빠, 뭐해요? 빨리 들어와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테라스에는 노을빛만 남았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서준은 그 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어디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혜와 민호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나이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손주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10년 후 같은 한강공원, 지혜와 민호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김 회장도 함께다.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할아버지, 저기 저 차 봐요. 멋있어요. 손주가 가리킨 곳에는 고급 수입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차가 멋있니?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뭔데요, 할아버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김 회장이 지혜와 민호를 봤다. 너희 부모님처럼 말이야. 지혜가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가족은 함께 걸어갔다. 노을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췄다. 한강은 조용히 흘렀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